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것이 유력해 보였다. 많은 매체들의 보도,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카림 벤제마, 이 벤제마의 사우디행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형 공격수, 9번형 공격수들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새벽이에요. 뭐 조금 전에 정말 나왔던 충격 보도, 스페인 마르카, 역시 마르카가 스페인의 1티어다. 네. 벤제마가 사우디에 가지 않는다. 벤제마가 직접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이 많은 연쇄 이동에도 또 파급 효과가 커졌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 방송에서 이제 내용들을 준비할 때 왜 마르카가 조용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마르카 보도를 계속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마르카가 스페인의 최다 판매 부스 신문인 것은 물론이고 가장 큰 규모의,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 소식은 거의 탑티어거든요.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만큼은 마르카를 따라갈 수 있는 언론사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르카가 조용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잔가지 케인 얘기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벤제마의 거취에 대한 기사를 단 하나도 안 쓰고 있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마르카 레옌다 시상식에 벤제마가 와서 수상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만 있었는데, 그 시상식을 진행을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사우디 간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가는 거야?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벤제마가 대답을 합니다. 본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리얼월드 드립을 쳤죠. 이게 그 르브론 제임스가 했던 리얼월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가짜뉴스라거나 정말 낭설이고 찌라시성의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린 게 아니고, 이 보도가 이제 나오기 전, 마르카가 쐐기를 받기 전에 렐레보라든지 아스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디애슬레틱의 코르테가나 기자까지도 벤제마가 떠난댄다, 유력하댄다,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막 보도를 다 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스 같은 경우는 마르카에 이어서 마드리드 관련해서는 양대 산맥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스가 이제 마르카랑 양대 산맥이고, 또 이제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심지어 99% 떠난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꽤 있는 기자들이 다 마르카한테 물을 먹었다. 처음에는 마르카가 물 먹었네 싶었는데 아니었다, 반대였다. 자존심 때문에 이거 안 올리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마르카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은 벤제마가 그런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그 벤제마 측과 레알 마드리드 측이 이별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고, 그의 생각은 마드리드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그 얘기가 나오냐, 사실 벤제마는 남을 것이다. 그는 클럽과 남은 계약 기간 동안 헌신할 예정이며, 이는 양측이 한동안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뭐냐면, 벤제마의 계약이 2023년에 만료되지만 1년 연장 옵션이 있었고, 이게 자동 연장 옵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레알이 발동시키고 싶거나 벤제마가 발동시키고 싶거나 한 측만 원해도 바로 연장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서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레알 마드리드와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본인에게 관심을 보여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매우 감사하지만은 이제 계약을 다 끝내고 나서 떠나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벤제마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내년에도 사우디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굳이 올해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추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올해는 연장 옵션도 있고 구단도 남길 원하고, 나도 경기력이 좋으니 한 시즌, 정말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훌륭히 보낼 힘이 있다. 여전히 나는 톱 레벨에서 뛸 수 있는 실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사우디에서 뛰는 옵션이 닿지 않았다. 나도 안 닿았고 사우디도 이제 기다려줄 수 있다. 왜냐면 애초에도 사우디에서 2년 계약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에 남아도 사우디의 제안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 2024년을 바라본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보도한 기자들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얘기에서 벤제마가 사우디에 매우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쁘게, 그거 나 안 갈 건데 왜 이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대화는 한 건 맞아요. 그 대화하러 간 것까지 포착이 됐잖아요. 밀도 있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거 아스에서 그냥 찍은 건 아니거든요. 그 영상 자체를. 몇 시간 동안 또 논의를 한 거예요. 무려 7시간을 논의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마도 벤제마가 나 사우디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안첼로티 감독이랑 설득을 한 거겠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좀 갈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카네다 코페도 나왔어요. 몸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침체돼 있고, 또 엄청난 금액의 제안에다가 학교도 지어줘. 뭐는 엄청난 조건을 했으니까 갈 생각이 있긴 한데, 솔직히 이제 고민했던 거죠. 저는 그리고 그 고민에는 프랑스 대표팀도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러니까 벤제마가 사실 클럽으로는 모든 걸 다 이뤘거든요. 클럽 레벨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고요. 발롱도르도 차지했고, 라리가 우승도 차지했고, 못한 게 없어요. 단지 남은 거는 대표팀에서의 성과인 건데, 본인이 없었을 때 러시아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프랑스가.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욕심도 상당히 크게 냈고요. 하지만 데시안 감독이 결승전에 부를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했을 때 심지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데시안 감독이 아니 우리 안 부를 건데 이러면서 데시안과 벤제마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벤제마는 대표팀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네, 기분이 상한 거죠. 네, 만약에 데시안이 사임을 하고 지단이 부임을 했다면은 그랬으면 벤제마가 레알 마드리드에 남으면서 톱 레벨의 그 경기들을 유지하면서 다음 유로도 노리고 이런 식으로 갔을 건데 이제는 더 이상 대표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사우디로 갈 수도 있다라고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발롱도르 받았고 뭐 챔스 우승, 라리가 우승 과정에 본인이 에이스였고 그럼 솔직히 더 뭘 해도 반복하는 성과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고민을 했고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벤제마 선수가 나가면 레알 마드리드는 진짜로 공격수 영입에 당장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벨링엄한테만 1억 유로 이상을 써야 돼요. 지금 뭐 네. 얘기돼 있는 게 1억 2,500만 유로 그리고 뭐 옵션까지 하면 1억 5천만 유로까지도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금액만으로도 레알 마드리드가 비율형 샐러리 캡을 맞출 수 있을지 솔직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케인까지 데려온다? 이 둘로만 2억 5천만 유로에 가까운 이적료 지출이 나가게 되는데 쉽지 않죠. 예, 뭐 사실 벤제마가 또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 FA였으면 뭐 또 잡기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안첼로티 감독이 어차피 이런 옵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억지로 잡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긴 시간 설득도 하고 생각도 한 거예요. 그 정도 오늘에 됐다면 솔직히 앞선 보도들을 봤을 때도 벤제마 선수가 처음에는 그 오퍼가 왔을 때 꽤나 그 마음이 동했던 건 맞다. 네, 전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벤제마한테 1년만 더 남자라고 얘기를 했을 걸로 보이고 다음 시즌이 바로 이제 케인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즌이니까 예. 그때 그러면은 케인을 데려오는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않을까 그림을 조금 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예, 합니다. 벨링엄 먼저 오고 다음에 케인이 와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르카는 그 얘기를 좀 포착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오퍼는 왔지만 그 확정은 아닐 수도 있거든. 마지막 단계에 있으니까 너네 좀 기다려봐. 그리고 어차피 마르카 레전드 시상식 갈 거잖아. 그때 니네가 결론 얘기해. 그래서 기다렸을 것 같고 그러면서 벤제마는 더 많은 걸 원한다. 즉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최고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 목표다. 그러니까 솔직히 1년 뛰고 사우디 간다. 약간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해리 케인이에요. 하루 전 보도였죠. 5월 31일자에 더선의 그 헤드라인 자체가 이제 해리는 유럽에서 뛰지 않는다 이렇게 뜬 건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외국에서는 뛰지 않을 것이다. 오직 맨유만을 원한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적을 한다고 했을 때 토트넘은 이제 외국으로만 갈 때 고려한다고 했는데 또 케인은 아니다. 나는 그 여기서 EPL 그 최다 득점 신기록도 세우고 우승컵도 노릴 수 있는 맨유로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저 위에 빨간색으로 United is only deal for him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밑에는 어브로드로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예. 된 거고요. 물론 이제 레알 옵션이 떴을 때 저희가 벤제마가 나가는 상황이라면 또 레알은 또 다른 위상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에른도 여전히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왜냐면 뭐 1년 더 토트넘에 남는 게 솔직히 별로 메리트가 없거든요. 네. 그럼 독일의 반응은 어떤가? 왼쪽에 어떤 거냐면요. 카드나셀의 이제 역제약 얘기가 나왔을 때 나온 예. 거예요. 스포츠비트에 나온 건데요. 바이에른에게 찬스가 생겼나? 딱 이런 아니 케인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마음 먹은 거 아니에요? 역제약한 게 사실이라면은 이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미디어의 주장이라고 해가지고 예. 케인이 역제안을 했다. 이렇게 한 거였었던 겁니다. 그 더선 보도를 이제 인용해가지고 다시 6월 1일자로 이제 기사가 올라온 거죠. 잉글랜드 주장은 토트넘을 떠날 것이다. 미래의 결정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제목을 적은 거긴 한데요. 예. 이러면 마치 뭐 바이에른 올 것처럼 제목을 적은 거잖아요. 예. 하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아닙니다. 예. 더선 보도의 인용으로 이거는 약간 좀 낚시성인 거고 내용은 더선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바이에른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토트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원의 내용과도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더선 보도만 인용한 게 아니라 우리도 체크를 해봤더니 그 얘기가 맞대더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생각이 없다더라. 즉 예. 바이에른으로 올여름에 올 가능성이 좀 없다. 뭐 이렇게 예. 보도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오는 건데요.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지난 봄에 그 빌트지와 스포츠비트에서 바이에른에 대한 내부 분석을 보도했는데 그 결과 케인만큼 바이에른에 어울리는 공격수는 없다. 그가 무조건 케인을 영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바이에른이 이번 시즌, 2022-23 시즌 시작 시점에 1억 4,500만 유로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토트넘 측에서 제시를 하고 나서는 영입 전에 아직까지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실제 오퍼까지는 한 거예요. 1억 4,500만 유로를 지른 건데 레반도프스키가 떠나니까 예. 케인 영입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도를 하긴 했으나 아니 이것도 안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철수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에른의 한 가지 희망은 케인이 2024년까지 계약이
만료되도록 내버려 두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2023년이 되면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으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때 팔지 않으면은 자유계약으로 떠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억 4,500만 유로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케인을 영입할 수 있는 이걸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에른은 하고 있었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덧선에 따르면은 바이에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예, 케인은 이제 맨유만을 원한다. 좀 이제 페인도 배수의 진을 쳤다고 볼 수 있어요. 토트넘 구단 측에다가 나를 정말 공짜로 내줄 거냐, 아니면 네. 맨유라도 보내줄 거냐.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을 좀 하고 싶은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그 얘기가 있는 거죠. 만약 토트넘이 올 여름 그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한다면은 아무리 늦어도 2024년 여름에는 토트넘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1억 유로 가량의 이적료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토트넘이 케인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 많은 장애물을 세울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 1억 유로라는 돈은 그냥 푼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토트넘이잖아요. 그러면 1억 유로를 받고 케인을 팔면서 그걸로 리빌딩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더 긴 미래. 그러니까 딱 1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3년, 4년까지 볼 수 있는 그 영입을 할 수 있는 그 돈을 우리 경쟁팀에 못 보내. 솔직히 경쟁팀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지금 솔직히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 순위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케인을 굳이 이제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흥미로운 점 두 가지를 뽑은 건데요. 첫 번째는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경쟁팀들을 강화시키지 않기 위해 탑급 공격수인 케인의 해외 판매만 원했다라고 한 건데 덧선 정보대로라면은 바이에른은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 괜히 그러니까 케인만 보다가 다른 공격수 영입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케인 포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케인이 이렇게 강짜를 부리면서 토트넘과 줄다리기 한 이유는 바이에른 뮌헨이나 혹은 뭐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해외 이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맨유에 가고 싶은 지금 약간 그 심리전, 약간 이적 시장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네. 보는 게 맞죠. 두 번째 부분은 케인에게 프리미어리그 골 기록이 사실상 그의 고려 사항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앨런 시어러의 득점 대기록에 이제 48골밖에 뒤쳐져 있지 않고 케인이 5월 초에 실제 이거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죠. 기록은 사실 열심히 뛰다 보면은 따라오는 거긴 한데 지금 그 시어러의 대기록에 이렇게까지 가까워졌으니까 이루고 싶은 일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 시즌에 30골을 넣었으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2시즌이면 이 기록을 충분히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시점에 바이에른이든 레알 마드리드든 혹은 해외 리그로 가면 1년 뒤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2년, 뭐 3년 정도를 뛸 텐데 그런 동안 또 케인은 전성기가 지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또 뭐 혹은 뭐 프리미어리그에 돌아온다고 해도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를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미넨 팬들은 아마도 잉글랜드 슈퍼스타가 곧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는 걸 보는 꿈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남긴 건데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디 애슬레틱에서는 맨유가 이제 회의룬이나 무한히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왜냐면 토트넘 쪽에서 워낙 완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케인의 맨유 이적 자체는 사실 뭐 예전 같으면 뭐 이제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좀 여유롭거나 혹은 뭐 이제 선수단 구성 상황 부분들의 여유가 있었다면 8월 말까지 뭐 기다리고 줄다리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맨유는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특히 테나 감독도 빨리 데려와서 빨리 훈련시키고 이제 요새 그게 트렌드잖아요 또. 그 테나 감독이 아예 얘기했죠. 프리시즌 이전에 영입들을 다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그래서 프리시즌부터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발을 맞추고 싶어 한다라고. 그리고 많은 토트넘과 협상해봤던 많은 그 회장들이나 디렉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아 지겹다. 예. 랩이랑 나 그거 협상 안 할 거야. 이제 다시 예. 그런 경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돼? 그럼 딴 선수 영입할 거야. 이런 걸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네,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도 모드리치랑 베일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토트넘하고 협상하고 싶지도 않다. 레비하고 협상하고 싶지 그렇죠.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뭐 그 퍼거슨 감독은 자서전에서 그랬죠. 뭐 척추가 끊어지는 느낌이었대나? 예. 그래서 그래서 은퇴하게 된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갖고. 베르마토프 영입했을 때, 진짜 그렇게 지독한 인간은 내 인생 처음 봤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맨유는 이미 또 다른 타겟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제 역시 뭐 연쇄 이동의 그 이름이 오르내리던 선수들이에요. 예. 라스무스 헤이룬과 콜로 무아니인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화면으로 이제 읽어보시고 제가 핵심적인 얘기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콜로 무아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 선수가 조금 이제 비싸고 또 네. 이제 헤이룬이 좀 연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디 애슬레틱에서 좀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일단 헤이룬이 에이전트를 바꿨는데 네. 그 에이전트가 SEG 에이전시라는 곳인데 이 에이전시가 바로? 테나의 에이전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나와 같은 뭐 에이전시니까 조금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심지어 지난 그 맨유와 풀럼 경기를
디렉터 박스에서 같이 봤다라고 예, 합니다. 그 SEG의 공동 설립자인 키스 보스라는 사람이 테나의 에이전트이자 뭐 그러니까 왔을 수도 있지만 이름부터 딱 이제 네덜란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황상 맞고 실제로 관심도 있을 것이고 이 포지션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무한이보다 회이룬이 가깝다. 근데 그게 회이룬이 무한이보다 검증됐거나 좋은 선수여서가 아니라요. 그렇죠. 무한이에 대한 이적료 요구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8천만 유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그 프랑크푸르트 쪽에서는 1억 유로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예, 예. 뭐 1억 유로든 8천만 유로든 어쨌든 맨유는 무한이에게 그 정도까지 돈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바이에른도 무한이 영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조금 철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한이가 과연 1억 유로급의 선수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예. 사실은 맨유건 그리고 바이에른이건 무한이보다 더 앞선 옵션 그건 바로 이제 오시맨인 거거든요. 예. 여기는 뭐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했지만은 바이에른 쪽에서도 이제 문의를 해보고 한 결과 1억 5천만 유로 내놔라 아니면 못 판다. 예. 바이에른은 1억 유로까지 질렀다라고 하거든요. 예. 대부분 또 1억 5천만 유로 너무 비싸요. 그래서 좀 쉽지 않다라고 봐서 이제 대안을 보는 가운데 회의로는 저 정도 금액까지 요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예. 일단 무한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기록을 짚어보면 굉장히 이제 탐나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예, 물론 뭐 이 선수가 결정력은 조금 기복이 있다 보니까 골을 막 엄청나게 많이 넣는 유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골은 넣고요. 이번 시즌 그가 분데스리가에서 32경기 출전해가지고 15골 14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예, 득점한 16골이었으니까 거의 근접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7경기에서 2골, 그리고 포칼에서 5경기에서 6골 3도움 올리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포칼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공식 대회는 그래서 45경기 23골 17도움을 기록을 했고 이 선수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전에 나폴리하고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의 챔피언스리그 프리뷰에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40개 공격 포인트 올린 선수니까 뭐 1억 유로 요글만 해요. 프랑스 국대고 아직도 젊고 그런데 그래도 좀 더 검증하고 싶다. 그것도 있지만은 프랑스 언론 쪽에서 그 무한이의 중대 발표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이게 로마노 기자가 이제 그걸 정리를 한 거지만요. 나는 프랑크푸르트랑 계약 기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도리어 한 시즌 더 남아서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적에 그렇게 크게 선수 본인이 조급해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한 시즌 더 프랑크푸르트에 남아도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무한이가 이적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나온 이유가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 무한이 영입에 가장 네. 적극적이었거든요. 은바페가 영입을 해달라, 내 친구 영입해달라 이랬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무한이는 이제 잔류 가능성이 높아졌고 벤제마도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케인 선수도 현재로서는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회의로는 좀 옮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다만 이 선수가 이제 기록적으로 대단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선수가 상당한 유망주죠. 거기다가 또 A매치에서 지난번에 그 헤드트릭 하면서 4경기에서 5골을 넣고 있기도 한데요. 예. 하지만은 아직 그 검증된 선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그가 이번 시즌 세리아에서는 31경기 출전해가지고 8골 4도움이니까 이전 선수들과 비교하면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당장 뭐 저희가 봤을 때 특히 이제 회의론의 경기를 전 많이 못 봤고 그냥 그 나폴리 대 아탈란타 그 경기만 봤는데 김민재 선수한테 좀 삭제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뭐 예. 임팩트를 많이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회의론이 앞으로 더 성장할 만한 잠재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키가 191인데 드리블을 상당히 잘 치거든요. 예, 그리고 볼 다루는 스킬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잠재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저 191이라는 축복받은 신체 조건을 아직까지는 잘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한테 쎄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높이에서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도리어 드리블을 더 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 마무리 능력도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돼요. 예, 사실 그래서 뭐 다른 옵션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맨유가 정말 회의론을 당장 영입을 할까? 그래서 앞서 나온 그 디에스레트케 보도도 이 회의론과의 연결은 단기적인 의미뿐 아니라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선수다. 예, 그러니까 바이에른도 최근에 이제 블라우비치랑 가장 근접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케인이었는데 케인이 잉글랜드 떠나기 싫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시맨한테 접촉을 했는데 데라우렌티스가 너무 비싼 금액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무한이한테 그 오시맨한테 질렀던 금액 지를까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회의론도 고민을 했어요. 예. 바이에른이 먼저 고민하는 게 회의론이었거든요. 예. 근데 얘가 과연 바이에른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냐 당장. 그렇죠. 당장이 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론 같은 선수는 주전 공격수가 있을 때 데려와서 키워서 얘가 가능성 보여주면은 대체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이에른이 레반도프스키가 있었다면 회의론을 영입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그럴 거면 그냥 블라우비치 가자 이렇게 가게 된 거거든요. 예, 흐름이. 맨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회의론을 주전 9번으로 쓰면서 시즌을 간다? 이건 조금 이제 맨유가 네. 지금 노리고 있는 목표나 뭐 맨유의 현재 뭐 자금 규모를 봤을 때도 좀 이게 애매하다. 여기에 네. 이 정도 돈을 여기다 박아야 되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저는 케인과 관련된 상황들은 끝까지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아요. 맨유는 어떤 식으로든 토트넘을 설득을 하려고 할 거고요. 케인도 물밑에서 아마 토트넘에다가 나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 공개적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난 맨시티 때 너무 뒤였죠. 크게 네. 됐기 때문에 아마 물밑에서 그런 이 얘기들이 있을 거고 바이언도 아마 케인을 계속 모니터링은 할 거예요. 그렇죠. 상황을. 그러니까 블라우비치가 완전 영입되면 그때는 아예 그냥 신경 끄겠지만은 완전 영입 이전까지는 모니터링은 하면서 케인아 너 레알 마드리드 안 됐는데 혹시 바이언 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뭐 접촉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게다가 투엘 감독이 또 이런 개인적인 선수를 설득하는데 적극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된다. 벤제마가 레알에 남는 게 확정되면서 이 연쇄 이동의 상황은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데요. 과연 올 여름 이적 시장 이 대형 공격수들의 거치, 특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이 케인 선수의 거치는 어떻게 될지 한준 TV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